안녕하세요. 비욘드에서 준비한 푸드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지중해식 식단 맞춰서 요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한국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차릴 수 있는 그런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성북성심병원 최나건 원장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강의 말씀 올릴 거는 먹거리에 관한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병을 걸리는 거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시는지, 또 잠은 잘 주무시는지, 중요하죠. 또 다른 것보다도 그 자기가 이런 그 생활 습관이나 수면, 운동, 이게 수면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서 의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좋은 약을 얘기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식이요법과 운동, 또 수면, 또는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뭐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받더라도 어떻게 줄여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식약동원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과 네. 음식은 뿌리가 같다. 오. 예, 그래서 좋은 음식을 드시면 좋은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거를 우리가 살면서 많이 간과하거나 많이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먼저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도대체 왜 유네스코라는 기구에서 인류 문화재로 등재를 했냐면 사실은 그 먹거리 자체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네. 비만을 방지하고 또 당뇨를 막아주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종적 또는 그 문화적 가치를 갖고 또 식사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이나 식사하는 사람들하고 소통과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 유네스코에서는 단순한 먹거리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식사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 올렸듯이 생활 습관형 질환인 뭐 고혈압, 당뇨, 또 나아가서는 뭐 암이나 최근에 인지기능 장애가 올 수 있는 치매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그 평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적 다양성하고 이런 식자재 선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특수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전수가 되고 각 지역이나 가정, 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연안의 국가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리스나 우리가 이태리 또는 스페인, 요즘 최근에 뭐 홍수에 빠져서 아주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더 길은 나라들이 주로 되고요. 이 식단은 조금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신선한 채소, 과일, 그리고 통곡물입니다. 통곡물이라는 건 우리가 정제되지 않고 정밀을 많이 해서 뭐랄까 현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배아라든지 바로 그 껍질 밑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폴리페놀이나 섬유류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량의 뉴트리언트들인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도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비만을 막기 위해서는 오메가3와 6를 드셔야 되고 뭐 또 컨주게이티드라고 그래서 공유된 그
중성지방을 또 드셔야 공액 중성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자꾸 드시는데 이런 모든 좋은 영양소들이 이 지중해 식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가 영양소를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탄수화물이 35에서 40이고요. 지방, 주로 불포화 지방을 얘기합니다. 지방을 많이 드시면 뭐 비만의 첩경이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항염증의 물질이고 그러한 좋지 않은 LDL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고 또 혈관벽이나 조직세포에 있는 그런 지방의 축적을 제거하는 그런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대개 생선과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방을 잘 보면 평상시 상온에서 덩어리로 딱딱히 굳어 있는 기름들이 있죠. 그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치즈도 그렇고 버터도 빵에 발라 드시는 그런 것들. 육류의 지방도 덩어리로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뭐 고기 드실 때 보면 알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포화 지방이고요. 불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로 대개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개는 이제 그 탄소의 사슬이 몇 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오메가3냐, 6냐, 9이냐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대개는 이런 것들은 항염증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단지 이것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필수 불포화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오메가3나 오메가6는 우리가 꼭 먹어야겠네요. 건강 기능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으로서 우리가 드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거는 등푸른 생선, 잘 아시는 고등어가 연상이 되겠죠. 네. 이제 청어라든지 그런 것들, 해산물, 호두 등의 견과류, 아마씨, 들기름, 캐놀라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치아씨라든지 이런 것들 또 들깨, 우리나라 분들이 들깨 기름을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맛있어요. 그게 주로 EPA와 DHA, 에이코사나 펜타노익 애시드와 도코사 헥사노익 애시드가 들어있고요. 알파 리놀레닉 애시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오메가6는 리놀레익 애시드라고 그러고 우리가 좋아하는 나물에만 묻혀서 먹는 참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씨라든지 포도씨 또는 땅콩 기름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9이 많이 들어있는 이제 오일은 올리브 오일이라고 그러죠. 지중해 식단에도 주로 올리브를 많이 그분들이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 올리브 열매를 압착을 시켜서 기름을 빼느냐에 따라서 뭐 엑스트라 버진이니 또는 버진이니 표원이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은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 미만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그리고 오메가6는 약 10% 정도 평균. 그리고 나머지 오메가9이 7, 8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오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 올렸고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그 다이아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곡물도 통곡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콩이나 통밀빵 이런 것들을 탄수화물도 그런 통곡류를 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들이 많이 드시고 그 외에는 이제 유제품과 아까 말씀 올렸던 올리브 오일 그리고 이제 생선, 가금류, 육류나 단 설탕이나 붉은 고기는 좀 적게 한 달에 한 번 월 행사로 드시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네, 그렇죠. 매일 먹어도 되는 것들, 네네. 매주 먹어도 되는 것들 또 매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 이런 통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제를 많이 한 그런 그 곡물보다는 섬유질이 많겠죠. 덜 정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는 많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섬유질이라든지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변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구르트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제품으로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락토바실러스나 비티도바이러스를 잘 이게 유지시키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지중해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다시피 아까 붉은 고기와 가공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적게 섭취를 하고 그러셔야 되겠고요. 특히 지중해식 연안에는 포도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식사 시에 드시는데 과량의 포도주는 좀 곤란하고 네, 한 잔 정도. 예, 그렇죠. 한두 잔 정도로 여기에는 이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몸에 항산화 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혈관이라든지 순환계통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가 들어서 풍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천천히 식사를 하시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같이 담소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런 그 사회적 요소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중해 식단, 우리나라가 지중해 연안에 있지도 않은데 네, 우리가 어떻게 차려 먹어야 네, 할까요? 그렇죠. 그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 좋은 식자재를 정확히 잘 쓰고 있나 그래서 공부를 저 자신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비빔밥이 아주 아이디어는 지중해 식단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식단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소개를 하자면 통곡이라는 거, 콩, 견과류 이런 거 그리고 지방이 적은 생선이 이제 연어나 고등어, 정어리 같은 것들이 오메가3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여기 생선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이제 우리가 온난화가 되면서 고기들이 적게 잡히고 또 바다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 중독이라든지 큰 고기들 있잖아요. 참치나 이런 큰 방어나 이런 수은 중독이 많이 심해에 주로 살게 되겠죠. 상어도 그 중에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은 수은 중독을 좀 피해서 좀 작은 크기도 좀 작은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지방을 또 제공해주고 아보카도나 과일과 채소 이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식단의 장점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점들이냐 그런 것들을 먹으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예. 같네요. 어떤 점이 그래서 좋은지. 왜 그럼 그런 식자재들을 먹어서 우리가 건강이 좋아지냐? 말씀 올렸다시피 나쁜 지방이라고 그러죠. LDL을 낮추고 HDL을 높여서 하이 덴시티 라이피드를 높여서 심혈관과 고혈압 위험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제하고 항염증 치료제가 많은 성분이 많은 과일, 통곡 등이 드시면 암이라든지 당뇨, 비만의 등 생활 습관에서 오는 만성 질환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지기능 장애로 알려져 있는 치매가 보통 비만과 당뇨, 고혈압 이런 그 생활 습관 질환이 그 많은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뇌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죠. 그런 것들을 줄이고
영양소 밀도가 높으면서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과식을 줄이고 체중 관리를 많이 도와줘서 포만감을 잘 준답니다. 이런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그래서 지중해 식단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소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곡 같은 것들이, 채소와 통곡이 식이섬유가 많아서 유익균을 증진하고, 또 건강 지원, 정신 건강도 지원을 해서 이제 스트레스나 또는 우울증을 많이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식을 드시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멜라토닌 이런 것들, 우리 뇌의 건강에 필요한 호르몬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적 유대 강화.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만 식사 자체가 그냥 드시는 것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이렇게 인적으로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즐거움이라는 그런 시간이, 식사 시간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울려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형 그러면 이런 지중해 식단이 무조건 좋기만 하냐? 물론 이렇게 현재 그 지중해 식단을 다 사서 드시려면 아마 비싸다. 우선 첫째 비용이 많이 들죠. 네. 둘째로는 많이 섭취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리브오일이나 견과류, 아보카도 등도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증가돼요. 지방이니까요. 예,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해산물들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붉은 고기를 적게 드시면 코발라민이라고 그래서 아연이나 비타민 B12 같은 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중해 식단을 드신다고 해도 너무 이제 적게 드시면 그런 것들이 있고, 처음에는 이제 소화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드시는 그 식생활하고 틀려지면. 갑자기 한국인이 지중해 식단으로 한 번에 바꿀 수는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그리고 또 와인도 레드 와인이 뭐 아무리 좋지만 그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겠죠. 한 잔만 먹는다고 하다가 두 잔, 세 잔. 네, 이제 한 잔이 보통 이제 여러 잔으로 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국형 지중해 식단을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강한 식자재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세브란스의 임상영양대학원 공동연구로 지중해 식단 원칙을 반영한 한국형 식단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정말 좋은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채소나 올리브유 대신에 우리 김광숙 선생님이 이쪽에 들기름을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올리셨네요. 들기름 많이 드십시오. 들기름은 그야말로 오메가3가 주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 우리 이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로 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리브 기름 대신에 이제 방금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분들이 참기름. 예, 참기름. 참기름은 우리 그 나물 무치는데 참기름이 빠져버리면 안 되고요. 비빔밥을 만들어 드실 때도 들깨기름이나 참기름을 꼭 같이 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곡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통곡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백미 대신에 이제 현미, 보리, 콩 해서 잡곡밥을 우리가 많이 드시고 있잖아요. 현미밥 같은 거. 아까 말씀 올렸지만 완전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중요한 그 배아라든지 섬유류 같은 것들이 좀 빠져버리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선과 해산물, 고등어 조림이라든지 구이, 조기찜, 굴, 미역국 같은 것들은 굉장히 지중해 식단 이상으로 좋은 거고요. 견과류와 콩류는 두부, 된장, 청국장 등으로 보완을 하시면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 두부조림이나 된장국, 콩나물국, 견과류, 나물 무침들이 아주 좋고요. 우리 또 육류는 그 간장 불고기라든지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것들로 해서 섭취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의 전통적 음식이 가장 좋은 점이 발효 음식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내에 유익한 균을 많이 좀 도와주고 또 그 균들이 증식을 장내 유익균들이 증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김치. 네. 세계적인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된장이라든지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이 그런 게 되고. 치즈 역할을 대신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할을. 어떤 점에서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드시는 장아찌 같은 것들도 그렇게 되고요. 이래서 저는 이런 그 식품을 이제 구성을 한번 하는 걸 제가 식단을 네. 봤어요. 뭐 제가 영양학자는 아니지만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침에는 현미밥이나 나물 무침, 김치, 들기름을 약간 넣은 미역국. 점심에는 현미밥과 쌈 채소, 구운 생선, 두부조림, 무 생채. 또 저녁에는 채소와 해산물 샐러드, 된장국, 견과류가 들어간 무침, 간장 불고기 등의 소량 것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식이네요. 네, 정말. 전부 저희가 한식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접하는. 제가 정말 놀란 게 우리 한국형 식단을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예, 굳이 김치, 저희가- 고추장, 뭐 청국장 네. 같은 발효식품. 그다음에 얼마나 이 훌륭한 현미밥이라든지 그리고 들깨 기름도 기름이지만 참기름 같이 해서 오메가3와 6가 이미 우리는 충분히 갖고 계시고 아마씨나 치아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환경 오염이 아주 심해지고 토양이 이제 척박해지면서 옛날처럼 그 농작물들이 많은 요소의 그 칼로리나 또 뉴트리언, 미네랄들, 바이타민 또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긴 해도 우리 한국인의 식단은 주중의 식단 못지않게 아주 좋은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제중의 식단으로 우리가 그 한국 식사를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보셨는데요. 현미밥을 약 3분의 1공기 정도 드시면 좋고, 또 등푸른 생선은 한 내지 두 도막을 드시면 되고, 두부나 달걀, 콩,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달걀은 거의 오메가3와 6가 1대1로 구성이 되어 있는 완벽한 식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만성질환, 암이라든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좋죠. 샐러드로 먹을 경우에 드레싱은 적게 뿌려서 드셔야 되고, 튀긴 음식을 좀 주제했습니다. 여기 샛별 선생님도 튀김으로 튀기는 건 좋지 않다면서요 물어보셨는데, 예, 튀긴 음식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은 거의 다 튀긴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예, 찜이나.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찜이 굉장히 좋은 우리 요리 방법이죠. 그래서 기름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금 대신 허브하고 향신료를 주로 많이 쓰셔야 되고, 예, 말씀 올렸듯이 들깨기름, 들기름, 뭐 호두 이런 것들이 많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메가6나 올리브 기름 중에서도 그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한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맨 처음에 이제 짜내는 걸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채소가 하루에 140g 이상씩 끼니 때마다 먹는데 요즘 채소 값이 엄청 올라서 조금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소의 중요성은 얼마든지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이런 음식을 제가 소개한 이유들은 왜 했냐면 저희들이 첫 번째 말씀을 했다시피 식약 동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드시는 식생활이
곧 많은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뇌 이상이 온다든지 또는 피 속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아서 혈류장애가 있다든지 많은 지방을 함께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 저는 이제 제가 치매에 관한 책을 한 2권 정도를 제가 서술을 했고요. 되게 Q&A로 해서 도대체 뇌가 나빠지려면 어떤 뇌 속이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증세가 생기는가. 제일 치매 앓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호소하는 게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뭐 문자 그대로 안개 낀 것 같이 깨끗이가 않고 집중이 되시지 않는 증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그 제중의 식단이나 한국형 제중의 식단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인지기능 장애나 건강 이상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식이치료다. 그걸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이 떨어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집중이 안 되고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또 적절한 단어라든지 방금 이렇게 저한테 이런 강의를 들으시거나 좋은 지식을 배우셔도 금세 잊어버리시거나 또는 동시에 한두 가지 일을 동시에 2가지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늘 피로하고 앉아있지를 못하셔서 자꾸 들어 눕고 싶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중요한 그런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기억해내지 못한다든지 잘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해내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뇌의 혼란이나 아까 말씀 올렸듯이 뇌가 안개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 올렸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치료를 하면 곧 식사입니다. 근데 식사는 의시해야 되는데 좋은 식사를 의시해야 되겠죠. 말씀 올렸듯이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히 들어있는 거, 신선한 과채, 야채나 과일류 같은 걸 드셔야 되고 등푸른 생선들을 좀 드셔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그 발효식품을 통해서 해야 되고 식사는 백미밥보다는 현미밥이라든지 통곡을 이용한 잡곡밥들을 많이 드셔야 되겠죠. 또 우리가 MSG라고 그래서 흔히 그 맛을 내는 원소들을 많이 쓰시는데 또 그런 거라든지 또는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식품 첨가제라든지 방부제라든지 또 우리가 카페인을 요즘 커피를 너무 하루에 몇 잔씩 드시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썩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리지만 이런 뇌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역시 식사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드셔야 되고 특히 DHA가 더 많은 도코사헥사노엑에스트가 많은 오메가3를 드셔야 되고 멀티바이타민인데 이제 코발라민이나 바이타민 D3. 요즘은 특히 그 얼굴이 타거나 검어진다고 그래서 그 태양에 노출되는 거를 많이 꺼려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건강에 별로 좋지 않고요. 우리 바이타민도 종류가 D3나 D2가 있는데 D3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2시까지는 태양이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그때 주로 태양 광선을 좀 쪼여서 이런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지중해 식단을 저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런 음식이 암이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작이고
약과 같다, 식사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치매나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그 정말 위험한 질환에 빠지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암도 물론 결정적으로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는 병이지만 치매는 서서히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사람에 따라서 진행 속도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약 10여 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약 900만 뭐 이상 되시는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65세 이상의 노인분 중에 인지기능 장애가 대개 10명 중에 한 분은 이미 시작이 돼 있고, 치매가 걸리시면 요즘 여러분들 핸드폰에 자꾸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뜨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소위 인지기능 장애로 장소라든지 진압력을 많이 잃으시고 그래서 자꾸 집을 찾아가시지를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거나 그런 경우에 소위 사람을 찾는 그런 광고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인지기능 회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중요한 이 치료 방법들이 있는가를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 한국형 식단, 소위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식단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는 이게 단지 우리가 증세 치료를 하는 그 아리셉트라든지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인 이비터인데 또는 NMDA라고 해서 메만틴 같은 그런 약물로서 치료가 되지 않고 단지 그런 것들은 완화제입니다. 그 외에도 뭐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수면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행동정신장애가 있다면 그 향정수성 약물을 자꾸 드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도 기능이 떨어져 있고 판단력이나 진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그런 약물로만 자꾸 드셔도 좋냐? 저는 과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도 가장 중요한 거긴 하지만 예. 그거에 또 함께 하여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그걸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능이 떨어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몇 가지 형태가 다 있는데 그 원인을 치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인지기능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영어로는 레코드라고 써놨는데 거기를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병이 생겼나? 과연 이게 염증성 질환이냐? 아니면 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나 호르몬,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오는 위축형, 뇌의 세포가 이렇게 쫄아들고 이렇게 기능이 그 신경 세포와 세포끼리 시냅스라고 그러는 그런 전달 물질들이 없고 또 신경 자체 가소성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떨어져 버렸나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염증형하고 위축형이 같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당독소형이라고 그러는데 당뇨가 있으면서 이런 염증과 이런 그 문제가 위축형이 같이 호르몬들이 부족해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위축형 치매는 65세쯤에 발병이 되는 게 아니고 대개는 약 70세 넘어서 한 10여 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병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오염이라든지 알코올 또는 담배 또는 뭐 중금속 중독이나 소음, 수은 같은 것들에서 중독으로 우리 뇌가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독소형이라고 그러죠. 그 외에 이제 혈관성으로 혈관이 저희들이 이제 이런 지중해 식단을 통해서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드시면서 바로 지방들이 나쁜 LDL들을 줄여서 혈관 속에 있는 벽에 플라크나 이런 그 혈행을 방해시키는 물질들을 제거하거나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노리고 있거든요. 또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뭐 교통사고라든지 추락이라든지 또는 직업상 권투 선수 같은 분들도 손상으로 뇌 손상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젊은 선생님들은 되게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 사이클링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꼭 안전장치를 잘 하셔서 뇌 손상이 오지 않아야지 한번 추락을 하시거나 사고가 크게 다치면 그 다친 사고로 해서 또 진행이 되고 또 우리가 잘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질병을 수술을 하지 않아요? 수술을 할 때 우리가 마취제를 사용한다든지 혹시 이제 손상이 갈 정도로 오랜 시간 마취를 했을 때 그 갑자기 뇌 기능이 떨어지거나 안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 올렸듯이 대여섯 가지의 그 원인들이 있고 뭐 그 원인들은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병합될 수 있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일단 찾아내면 그것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이요법, 나쁜 음식,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을 끊으셔야 되고 아까 말씀 올린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통곡 음식, 신선한 과일, 야채, 또 등푸른 생선이나 호도, 견과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메가6나 9 또는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을 충분히 드시고 MCT라고 그래서 중성지방산을 갖다가 드셔서 우리 몸을 좀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인지기능, 뇌의 인지기능은 절대 출발이 틀린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에 있는 그 지중해식 식단의 특성 또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나 이런 것들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인지 기능을 환원시키는 그런 저의 뇌 치료의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 올렸듯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을 개선해야 되고요. 염증이나 감염이 있다면 없애야 되겠죠. 우리가 허피스 바이러스가 뇌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클라미디아 뉴모니아라든지 스파이로키트 같은 매독성 질환 같은 것들이 뇌에 염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되겠고요. 호르몬 영양성 인자에 대한 최적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뇌에 필요한 인슐린 like 그로스 호르몬이 있고요. IGF라든지 그로스 호르몬 또는 우리 여성분들이 되게 치매가 많이 걸리는 거로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갱년기가 오시면서 뇌를 보호하는 기능이 에스트로겐으로부터서 뇌가 보호받는 그 기능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가 여성 환자분들이 더 많다는 게 정설입니다만은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경 오염이나 또는 식이요법 등 같은 게 좋지 않아서 마그네슘, 아연, 철분, 칼슘, 징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뇌세포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환경 오염에 의한 중금속이라든지 수은 뭐 이런 것들로부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서 그걸 킬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디톡스라고 그래서 해독하는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독성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많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들로 가능하게끔 해드릴 수가 있고 시냅스 복원이라든지 보호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 나는 좀 나이 들어서는 건망증이야. 나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왜 이렇게 머리가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나지?
곧 좋아질 거야. 그래서 그 중요한 초기에 그 증세를 너무 무시해 버리면 좋지 않죠. 저기 배롱나무 선생님이 이 질문 하나 보내신데 잠시 대답하고 갈까요? 네. 예. 에스트로겐과 치매 예방에 밀접한 관련성이 흥미롭네요. 갱년기 호르몬 치료는 이런 이유로 필수일까요? 네. 선생님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 올렸듯이 인지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또 그 원인이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호르몬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이 부족하시면 이렇게 보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자체보다도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원료들인 프로제스테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각 부인과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보고, 뇌를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런 호르몬 검사를 해서 어떤 호르몬들이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이 요즘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 있을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에 빠지면서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꼭 필요한 호르몬 제제를 복용만 시켜도 저희들이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 회복이 가능한 치매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전에는 4가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제 보통 뇌수두증이라든지 또는 양성 경막하 혈종이라든지 양성 뇌종양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되게 수술해서 션트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해드렸는데, 요즘은 혈관성으로 큰 동맥들이 막혀도 혈관을 교통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시다는 걸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제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수술요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인지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꼭 먼저 전문가를 만나셔서 그 원인을 찾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코드 그 목표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걸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하시는 걸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케토플렉스 12.3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우리가 시키잖아요. 그러면 당이 에너지 소스로 쓰지 않고 지방의 분화 물질인 케톤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상의 공복, 아주 심한 경우에는 14시간, 16시간도 식사하시고 그 다음 식사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얘기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아침 식사하시는 것과 하고, 또 식사하신 후에는 3시간 이내에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케토플렉스 12.3이라는 식단을 제가 소개했고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슬립, 8시간 이상 수면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수면이 몸을 회복시키고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명상이라든지 메디테이션이죠. 요가, 음악, 복식호흡들 통해서 미주신경에 대한 플렉시티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뇌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30분 정도 전문가나 각 서울시에만 해도 각 구에 치매 안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집중 훈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MCT 오일이라든지 해독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강황이라든지 아시아간다, 허브, 오메가3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뉴트리언트로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네.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좋은 것들이고 기본 예.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거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호르몬, 아까 그 샛별님이셨던가요? 네네. 네. 그 배롱나무님. 예, 배롱나무님께서 그 갱년기 여성인 경우에 인지기능 장애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걸 여기 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IGF라고 해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하고 그로스 호르몬, 그러니까 단기 장기간 인지기능에 관계가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 제가 T3 얘기했죠? 네. 아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죠. 남성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소프레시라는 게 있고 프레그네놀론 단기간에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잘 측정을 해 보시면 이렇게 환원이 될 수 있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서로 질병을 걸리셨다 하더라도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치료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식이요법입니다. 먹는 것부터 예, 시작이다. 예, 먹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로 오늘 그 방송을 마치면서 네. 오늘 수고하신 PD 선생님 또 우리 기술을 협력해 주시고 찍어주신 선생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최다권 선생님과 함께 한국인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리코드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고 또 그 중에서도 일단 첫 번째 시기.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말인데요. 네. 일요일에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드시면서 또 한 주의 식사 예. 계획을 조금 더 건강하게 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